안녕하세요, 이교준입니다. 오늘은 정규화를 시작하는데 1정규화, 2정규화, 3정규화, 그 다음에 BC 정규화, 그 다음에 역정규화 이렇게 이런 순서로 나갈 거고요. 정규화는 또 그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근데 가장 전형적인 게 1, 2, 3 정규화가 가장 전형적이고요. BC 정규화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뤄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 정규화는 여러분들이 본 강의를 들으시고 또 찾아보면 그 스스로가 아마 익힐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정규형, 2정규형, 3정규형이 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예제를 가지고 한번 빨리 정규화 맛보기라는 강의로 그 전체 정규화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이런 테이블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쇼핑몰에 가가지고 이제 뭐 TV 구축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준 정보가 이런 정보예요. 이 보면 이 주문 번호가 있죠. 네, 뭐 이건 우리 장부 기록할 적에 1번, 2번, 3번 이렇게 쓰듯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프라이머리 키가 되겠죠. 이게 날짜가 있고 성명 있고 연락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문 상품에 보면 01번이 코드인가 봐요. 그래서 배 한 박스, 02 사과 10박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데이터베이스로 그 테이블로 설계를 할 적에 이대로 할 거냐 이거예요. 네. 근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와 같이 콤마로 나눠준 속성을 다가 속성, 그러니까 마늘 다자에 값 가자예요. 그러니까 값이 많다, 값이 여러 개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다가 속성은 반드시 한 컬럼은 하나의 속성만 갖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네, 한 컬럼을 가질 수 있게끔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가 속성은 한 컬럼을 가질 수 있도록 바꿔보면 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복사를 해서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다가 속성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가 속성이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콤마 구분으로 여러 가지 값을 주는 거는 곤란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가 속성이 되면은 결국은 이것과 동일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된 내용이 이 한 컬럼에는 하나의 값을 갖게끔 우리가 정렬을 해준 거죠. 그렇죠? 네. 의미상 동일한 거예요. 1번 주문 다 똑같고요. 날짜 똑같고 박준영 똑같고 그 다음에 주문 상품이 이렇게 한 개씩 배정을 해주더라 이거죠. 예, 두부면 두부, 쌀이면 쌀. 예.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먼저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주문 상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코드와 그 상품 이름하고 상품의 수량 이 세 가지 의미가 떡 달라붙어서 한 개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또 뭐라고 그러냐면 복합 속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복합 속성은 사실 세 개의 컬럼으로 나눠지는 게 맞는데 그거를 그냥 사람이 쭉 읽으라고 01, 배, 한 박스 이런 식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합 속성은 또
다가 속성은 이 레코드가 늘어났죠. 레코드가. 그렇지만 복합 속성은 이 컬럼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컬럼까지 늘려놓고 보니까 상품 코드 01이 나왔고 상품명 100, 개수 한 박스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 쇼핑 리스트, 네, 요 테이블을 정리하면서 테이블의 본질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뭐 배사과 1번이 샀고, 그쵸? 2번은 또 김재진 씨가 이걸 샀고, 3번은 다시 박준영 씨가 2월 5일날 또 샀습니다. 그런데 다가 속성을 싹 이렇게 레코드를 늘려놓으면 필연적으로 이 빨간 박스의 내용들이 중복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글씨 하나, 토시 하나 안 바뀌고 똑같죠? 네. 이렇게 중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복이 일어나는 컬럼들은 별도의 컬럼으로 독립을 시켜줘요. 네. 그 과정을 일정규화라고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박준용이라는 이 주문 번호부터, 네, 이게 주문 내역이죠. 사실 1번 주문 내역의 날짜, 박준용 연락처. 그런데 이게 이제 중복이 일어나니까 값들이 얘를 별도의 테이블로 독립을 시킨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이렇게 쓱 보니까, 네, 주문 번호, 날짜, 성명, 연락처가 독립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상품 코드 뭐 요것만 남는 건데, 얘네들이 어느 주문 번호에 속하는 건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문 번호를 여기다 쓱 남겨놓고 옵니다. 예, 주문 번호만. 나머지 날짜, 성명, 연락처는 그냥 다 지워버린 거고, 주문 번호는 그냥 쓱 남겨놨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이쪽에 주문 번호가 PK로 독립이 됐죠. PK 프라이머리 키가 돼요. 그리고 이쪽의 주문 번호가 뭐가 됩니까? FK가 됩니다. 포린 키가 돼요. 그래서 1대 M의 관계를 갖는 두 개의 테이블 구조로 분할이 돼요. 이 분할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주문 번호가 한 개씩만 존재하게끔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1번 주문 번호가 2개, 2번 주문 번호가 2개 이렇게 되니까 중복이 되더라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프라이머리 키로 동작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걸 프라이머리 키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2개의 테이블로 나눠 봤다. 그랬더니 이게 프라이머리 키가 되더라 이거죠. 그리고 이건 포린 키가 되더라 이거죠. 아시겠죠? 이게 일정규화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정규화를 마치고 나면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주문 번호에 대해서 어느 상품이냐, 요게 이제 이렇게 뭉쳐가지고 프라이머리 키로 또 잡을 수가 있어요. 맞죠? 1번 주문 번호에 상품 코드 1번이 결정이 되면 그거는 배인 거고 한 박스를 산 거죠. 누가? 주문번호 1번이. 주문번호 1번에 가서 보니까 박준용이라는 사람이 샀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문번호를 우리가 뚝 떼어내고 보니까 1대 M의 관계로 PK, FK, 그래서 부모, 자식, 네,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있었던 테이블을 분리시켰기 때문에 관계는 필연적으로 맺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정규화라는 거 한번 봅시다. 이정규화라는 건 뭐냐면 주문 번호라는 것과 상품 코드 이렇게 있는데 얘네 둘이 합쳐지면 뭐가 된다고요? 얘네 둘이 합쳐지면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거죠.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가 돼 있었어요. 프라이머리 키가 2개 있는 거죠. 1번 주문에 상품 코드 1번이면은 우리가 몇 개를 샀느냐, 한 박스를 샀구나. 1번 주문에 상품 코드 01은 한 박스야. 이게 결정이 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요 상품명이라는 거는
주문 번호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요거랑 관계가 없어요. 예, 주문 번호는 주문 번호고 배는 배지. 배가 꼭 1번에 종속될 거라면 여기 배는 뭐냐 이거죠. 그렇죠? 주문 번호랑 배는 관계가 없어요. 상품명은. 그런데 요렇게 상품 코드한테는 상품명이 종속이 돼요. 상품 코드 01번이 딱 결정이 되면 배가 결정이 되더라 이거죠. 이런 식으로 프라이머리 키가 2개 이상 있을 적에 2개 이상 있는데 어느 일반 컬럼이 프라이머리 키 모두에 종속되지 않고 일부에만 종속이 된다.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면 이것을 또 처리해야 되는 게 이정규화 과정이에요. 이 정규화는 어떻게 시키는 거냐면 상품 코드랑 얘랑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둘은 별도로 내보냅니다. 뭐만 남겨놓고 상품 코드만 남겨놓고 또 독립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상품 코드와 상품명을 가지면서 이렇게 독립이 됐어요. 이건 이제 상품 테이블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중복이 있습니까? 요건 중복이 없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키로 또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예. 근데 상품 코드는 남아 있어요. 남겨놓고 왔으니까. 얘네는 중복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또 1대 m의 관계로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가 맺어지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정규화를 한다는 거는 이렇게 그 프라이머리 키로 써야 되겠는데 얘네들이 중복이 일어나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배가 자꾸 중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노멀리 발생하죠. 네, 그래서 어노멀리가 안 발생하려면 요거를 테이블을 독립을 시켜서 상품 테이블로 싹 만들어 보면 이렇게 유니크한 값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노멀리가 발생할 수가 없죠. 네. 한 개씩만 있는데 무슨 어노멀리가 발생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정규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3정규화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주문 번호를 PK로 해서 독립을 시켜놨죠. 깔끔하게. 그래서 얘가 PK예요. 그런데 일반 속성 PK가 아니라 일반 속성 중에 서로가 종속적인 그런 관계가 있어요. 성명을 보니까 박준영이야. 박준영의 핸드폰은 연락처가 딱 결정이 돼버려. 연락처 010 이 번호는 박준영이야. 예, PK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죠. PK는 아무런 그 영향도 없는데 지네들끼리 또 연관관계가 있어. 예, 이런 경우에는 3정규화가 필요하다. 3정규형에 위배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또 이 같은 경우에도 얘네 둘을 쫓아냅니다.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얘네들은 프라이머리 키가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별도 테이블로 고객 테이블로 쫓아내면 거기에는 프라이머리 키가 생길 수 있죠. 그 프라이머리 키를 여기다 이렇게 남겨놓는다 이거죠. 이 과정이 3정규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고객 테이블이 생겨가지고 박준영하고 생겼고 김재진에서 생겼어요. 연락처 뭐 자기네들 거 다 생겼죠. 그리고 고객 번호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게 프라이머리 키가 되죠. 그래서 고객 번호 1번 고객님 하면 박준영이 되는 거고 1번 고객님 연락처 하면 연락처가 되는 거고 이렇게 잘 정리가 됐죠. 그래 놓고 원래 주문 번호가 있는 이 테이블에는 고객 번호만 남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요 1번이 요렇게 매핑이 되고 있죠. 네. 포린 키로서 매핑이 됐기 때문에 이거 역시 1대 m의 관계가 생기더라 이겁니다. 여기까지의 작업이 3정규화예요. 네. 정규화를 하고 나서 보면 그 우리가 봤던 테이블이 고객 테이블로 하나 이렇게 생겨나고요. 상품 테이블이 하나 생겨나요. 그 다음에 이 고객이 언제 주문을 했는지 요 날짜가 있으면서 주문 이력이라는 게 주문 이력 테이블로 이렇게 생겨나고 상품과 고객에 대해서는 주문에 대해서는
이 주문과 이 상품에 대해서는 주문번호 1번이 어떤 상품을 샀는지, 몇 개를 샀는지, 예, 이 주문 상세 내역이라는 테이블이 생겨난다 이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 두 개를 하나라고 본다 해도 1대 M, 1대 M이죠. 그러니까 서로는 M 대 N의 관계로 이렇게 맺어지고, 이 자체가 주문하다 해서 주문이라는 관계 테이블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주문 관계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스터니까 마스터가 주문 테이블에 서로가 1대 M으로 참여한 게 뭐예요? M 대 N의 관계라고 그랬죠. 이 주문이라는 행위가 뭐예요? 비즈니스 관계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보셨던 이 고객 쇼핑 리스트, 네, 주문 번호, 날짜, 성명, 연락처, 주문 상품 이렇게 보셔도 아무 생각 없이 보실 적에는 뭐 그런 대로 쓸만한데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주문 이력 원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렇게 테이블을 설계하고요. 얘네들을 조인하고 나면 바로 위에 있는 이 엑셀 시트와 같은 이런 테이블을 우리는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내부에서는 테이블은 엑셀이 아니다 이거죠. 네, 이런 식으로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 순수하고 깨끗한 객체, 고객이라는 객체를 정의했고 상품이란 객체를 정의했고 그들 간의 비즈니스를 정의하는 이와 같은 모델로 이렇게 나누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정규화라는 것은 어떻게 불합리하게 다가 속성, 복합 속성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중복이 일어나는데 이 중복들을 갖다가 말끔히 정리해 나가는 과정. 그래서 다 이렇게 유일한 값들로 프라이머리 키가 허용되는, 프라이머리 키가 존재하는 이런 테이블로 만들어나가는 과정. 네, 이거를 정규화라고 그래요. 여기 프라이머리 키가 있지만, 그렇죠? 지네들끼리 다가 속성도 있고, 그렇죠? 뭐 복합 속성도 있고, 그걸 해결하다 보니까 중복이 막 일어나. 그렇죠? 그래서 중복이 일어나는 부분을 해결하려면 이와 같이 테이블 구조를 바꿔야 되더라 이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1정규화부터 3정규화까지 정규화 맛보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1정규화부터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